퇴근하고 나면 소파에 쓰러져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는 어느새 차를 바꿨고 점심값 아끼는 당신과는 생활 수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동료가 무슨 부업을 하는지 궁금하셨죠? 대기업 직장인들이 퇴근 후 몰래 하는 부업. 오늘은 그 실체를 까발끼발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거창한 비밀 무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은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무려 89%가 본업과 함께 부업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 부업을 해봤거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회사에 알리면 눈치 보이고 인사고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부업, 몰래 하는 부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 취업 규칙이나 겸직 금지 조항을 보면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면 징계나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입을 다물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직장인 부업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부업은 시간도 많이 들고 체력도 소진되고 본업에 지장을 줄 거라고요. 퇴근하면 너무 피곤한데 무슨 부업이야? 그냥 쉬는 게 낫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똑똑한 직장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시간당 수익과 자동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부업을 고릅니다. 퇴근 후 딱 30분에서 1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관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익이 흘러들어 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기업 직장인들이 실제로 몰래 하고 있는 부업 유형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형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하면 옛날 생각나시죠? 싸이월드 시절 일기 쓰던 거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시스템을 달아놓으면 누군가 내 블로그에 방문해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돈이 쌓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글을 꾸준히 쓰면 트래픽과 광고 클릭률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직장인은 회사 점심시간에 태블릿 PC로 블로그 방문자 수 통계를 확인하면서 콘텐츠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건당 사례를 받고 블로그에 올라갈 글을 대신 써주는 겁니다. 아예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한번 써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쓴 글이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서 읽습니다. 그때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시간을 쌓아놓는 구조입니다. 마치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열매를 따먹는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초반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쓰다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라는 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블로그 글 한 편이 검색 상위에 안착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글이 매일매일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출근해서 회의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그 글을 읽고 광고를 클릭하면 돈이 쌓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책 제작과 판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전문 지식, 노하우, 경험, 그게 바로 돈입니다. 엑셀 잘 쓰는 법, 보고서 쓰는 법, 협상 스킬, 업계 트렌드 분석,
심지어 회사 생활 꿀팁까지. 이걸 한번 PDF 파일로 정리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브런치, 리디 같은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재고도 없고 배송도 없습니다. 초반에 만들 때만 시간을 투자하면 이후에는 잠을 자도 퇴근을 해도 주말에 놀러 가도 계속 판매가 일어납니다. 월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기계발 같은 뻔한 주제 말고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보고서 작성법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케팅 부서에서 10년 동안 일했다면 그 경험을 대기업 마케터가 알려주는 A부터 Z까지 같은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용이 충실하면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면 그 이후에는 마케팅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마케팅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없는 정보성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다고 하면 카메라 앞에 나서서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요즘 대세는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채널입니다. 짧은 편집 영상, 요약 영상, 꿀팁 영상, ASMR 영상 같은 거요. 예를 들어 3분 만에 배우는 파이썬 코딩, 퇴근 후 10분 요리 같은 콘텐츠입니다. 얼굴이 안 나오니까 부담이 훨씬 적고 편집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심지어 AI 목소리를 사용하면 녹음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만 잘 구성하면 됩니다. 한번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이 계속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광고 수익과 스폰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월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1000만 원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올린 지 1년이 지난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영상 하나가 매달 수백만 원을 컨버전을 벌어다 주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몽, 숨고, 타린 같은 재능 마켓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번역, 글쓰기, PPT 제작, 영상 편집, 엑셀 매크로, 심지어 운전 대행까지. 이런 재능을 플랫폼에 등록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찾아서 의뢰를 합니다. 시간당 단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몇 시간만 투자하면 바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본업, 월급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일하고 내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단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시간당 50,000원짜리 일도 들어옵니다. 본인의 가치를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엑셀 매크로 하나 만들어주고 5만 원을 받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본업보다 부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떼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무재고,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자체 재고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 쇼핑몰, 예를 들어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고객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모바일로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점심시간에 상품을 등록하고 퇴근 후에 주문을 처리하면 됩니다. 월 1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무리 없이 벌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과 세금 문제는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잘 활용하면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됩니다. 실제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이 억대를 넘긴 직장인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경험이 쌓이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가 가상의 수익이라면 이건 실제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고 가는 현실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쿠팡 상품 링크를 달아놓으면 그 링크를 통해 누군가 물건을 사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완전히 수동적인 수익입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수익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톡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장에 몇천 원짜리 사진이지만 많이 팔리면 쏠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걸로 돈이 되겠어? 다들 하는 소리지. 실제로 해보면 시원찮을 거야.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검색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조회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달은 조회수가 10개, 20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도 팔리지 않으면 그냥 컴퓨터 속의 파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했다가 석 달 만에 포기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부업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길게 보면 1년, 2년 후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블로그 글 한 편이 검색 상위에 안착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글이 매일매일 사람을 데려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린 지 1년이 지난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자책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권 팔리다가 입소문이 나면 갑자기 하루에 수십 권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께는 재능 마켓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합니다. 이건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를 따면 바로 돈이 들어오고 상품이 팔리면 바로 마진이 생깁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은 이쪽으로 먼저 시작하고 장기적인 자동 수익을 원하는 분은 블로그나 유튜브, 전자책 쪽으로 가는 게 전략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장기 수익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반박으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업들은 이미 레드오션이야. 너무 늦었어. 맞습니다. 블로그도 유튜브도 전자책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차별화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승부를 걸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기업에서 쌓은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배운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전자책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LG전자 마케터가 알려주는 소비자 심리 분석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그 경험이 바로 무기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부업들 중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첫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전자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판매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린 콘텐츠가 계속 조회수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인지 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주제는 금방 경쟁에 묻힙니다. 셋째, 본인의 전문성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아무리 좋은 부업이라도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름만 부업이고 실제로는 시간 낭비인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리뷰 작성은 한 건당 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시간당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초기 투자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업도 조심해야 합니다. 재고를 미리 사야 한다거나 교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곳은 거의 사기입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월 1,000만 원.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걸 팔지 않습니다. 그걸 직접 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경고를 드립니다. 부업에 너무 올인하면 본업이 무너집니다. 본업이 무너지면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사라집니다.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업일 뿐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그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말에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체력과 시간을 본업과 부업 사이에서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업에 빠져서 본업에서 실수를 하고 결국 해고를 당합니다. 그 순간 부업이 주는 수익이 월급을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본업을 지키면서 천천히 부업을 키우는 게 정답입니다. 또 하나 회사 취업 규칙이나 겸직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기업 중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적발되면 징계나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업을 할 때는 절대 회사 업무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회사 기밀을 활용하지도 마십시오.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조용한 부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회사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럽거나 시기하는 마음에 누군가 회사에 고자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거액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재고를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건 부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골라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글 한 줄 쓰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찍어 올리고 크몽에 재능 하나 등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시간을 돈 버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실전적인 부업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